안녕하세요, 밝음이네 식구 여러분. 소름 돋는 밤의 이밝음입니다. 오늘도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미집행 사형수들의 극악무도한 범행 일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1996년 강간과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오수현입니다. 오수현은 33살의 나이에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미 성인이 된 이후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던 전과자이기도 했죠. 20살이 되던 해인 1982년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요. 1983년 또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 다음 해인 1984년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1986년과 89년도에 같은 절도죄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보호 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1991년 형을 마치고 감호 처분으로 1995년 2월 5일에 가출소한 오수현은 인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아파트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의 나이 33세로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수차례 교도소를 오가던 그는 이번에도 착실하게 살 마음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자신이 잡히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려 했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은 단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잡히지 않을까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흉기였습니다. 흉기를 가지고 다니면 범행 중 발각이 되더라도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직업이었던 오수현은 범행에 사용할 흉기마저 돈을 주고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4월 15일 새벽 2시 인천 연수구 청학동의 정육점에 몰래 들어가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17cm짜리 정육용 식칼을 훔쳐 나오게 되죠. 출소 후 2달이 겨우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상습 절도범이 이 식칼을 훔침으로 해서 이제는 청학동 일대를 두려움에 빠뜨릴 연쇄 살인범이 됩니다. 1995년 4월 20일 새벽 3시 청학동의 빌라 1층 화장실 문을 뜯고 오수현이 들어갑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성공하지만 집 안에 잠들어 있던 여성이 깨어나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가야 할 상황이었지만 그는 며칠 전에 준비한 식칼을 꺼내들고 비명을 지르는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릅니다. 소리를 지르는 여성의 복부를 한 차례 깊숙이 찌른 뒤 여유롭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여성은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첫 칼부림이 시작되고 오수현은 바로 다음 범행을 준비합니다. 이틀 뒤인 4월 22일 새벽 4시 오수현은 다시 그 빌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그 집이 아닌 그 앞집을 털려고 했습니다. 지난번 범행은 101호, 이번 목적지는 102호인 것이죠. 식칼로 문틈 사이에 잠금 장치를 부시고 들어간 102호의 안방에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와 그 여자의 3 자녀가 함께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수현은 잠들어 있는 여성의 얼굴에 옆에 널브러져 있던 아이의 티셔츠를 덮어두고 장롱 안을 뒤졌습니다. 인기척 소리에 아이들의 엄마가 깨어났고 오수현은 이번에도 도망갈 생각은 아예 접은 채 여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안에 있던 스타킹으로 여자를 결박했습니다. 한밤중 강도의 소란에 어린 자녀 3명도 모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숨죽이고 서로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고 울고 있었습니다. 오수현은 그런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들의 어머니를 강간하려 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격하게 반항했고 오수현은 그런 아이들의 엄마를 향해 사정없이 식칼을 휘둘러댔습니다. 목, 가슴, 옆구리 할 것 없이 수차례 찔러댔습니다. 피는 온 방 안에 흘러내렸고 엄마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 어린 자녀 3명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수현은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청학동의 강도 살인 사건이 떠들썩했으나 오수연은 이 짓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1995년 5월 25일 새벽 2시, 이번엔 미용실로 침입을 합니다. 미용실은 가정집과 함께 되어 있던 구조라 집안에는 가족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골목길 쪽으로 연결된 부엌에 쪽문이 열려 있어 오수연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그는 금품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뒤적거립니다. 그러다 작은 방에서 잠들어 있는 14살의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오수연은 여자아이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웁니다. 그리고는 손발을 묶은 뒤 강간을 시도합니다. 다행히 옆방에 자고 있던 30대 후반의 아버지가 인기척을 듣고 작은 방으로 달려와 강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계획에 실패한 그는 작은 방으로 달려온 아버지의 복부를 칼로 한 차례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자상이 깊지 않아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이 또한 중상이었다고 합니다. 오수연은 세상 겁날 게 없는 것처럼 범행을 이어갑니다. 신문과 언론에서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강간하려 하고 살해했으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어린 딸을 강간하려 하고 또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던 그에게 이제 강도라는 말보다 가정 파괴범 살인자라는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1995년 6월 12일 새벽 2시, 이날도 또 범행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주택가를 어슬렁거리던 그는 길에 떨어져 있는 벽돌을 발견하고는 수건으로 감싸들었습니다. 이전에 미용실을 털 때 성인 남성이 달려드니 흉기로만 대응하기에는 힘에 부치다고 생각을 하여 살해 도구 하나를 더 챙긴 거였습니다. 이쯤 되면 금품을 노리고 강도짓을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해치는 재미로 남의 집에 침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0여 년간 도둑질만 해오던 탓에 집들을 보면 들어갈 동선이 훤히 보였던 오수연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주택 담벼락 앞쪽에 주차된 봉고차는 단순히 주차된 차량이 아니라 범행에 유용한 발판이 됩니다. 봉고차를 밟고 올라서면 주택의 창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쉽게 또 남의 집으로 식칼과 벽돌을 들고 들어갑니다. 곤히 잠들어 있던 30대 부부를 마주한 오수연은 이제는 자고 있는 부부를 깨웁니다. 좀 전에 길거리에서 챙겨 들고 온 벽돌로 누워있는 남성의 머리를 가격했고 그 소리에 아내도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남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묶어둡니다. 겁에 질린 아내에게 오수연은 금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아내는 장롱 속에 있는 것이 다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오수연은 장롱을 뒤졌으나 그 장롱 안에는 예금 통장들 뿐 당장 들고 나갈 수 있는 현금을 찾지 못했습니다. 짜증 섞인 눈빛으로 여자를 쳐다보던 오수연은 이내 또 유부녀를 강간하려고 합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상황을 지켜보던 남자는 아내가 임신 중이니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실제 아내는 임신 5개월 된 임산부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아내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남편의 머리에 오수연은 다시 한번 벽돌을 휘둘렀습니다. 남자를 조용히 시킨 그는 임산부를 강간하려 했으나 반항하고 애원하는 통에 범하지는 못했지만 여성에게 변태적인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한참 동안 괴롭힌 후 도주하였습니다. 1995년 6월 20일 새벽 3시 15분 마지막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날은 교회의 2층으로 올라가 모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무데나 얻어 걸리라는 심산이었죠. 그렇게 생각 없이 문고리를 돌려보던 중 한 집의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문 잠그는 걸 깜빡한 평범한 집이 오수연의 도착지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20대 후반의 부부와 어린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남자가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수연은 망치로 남자의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식칼로 남자를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도 피투성이가 된 칼을 들이밀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옆에 잠들어 있는 어린 아들까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금품을 찾아 집안을 뒤적거리지도 않은 채 여성을 강간합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남편의 시신 바로 옆에서 그의 아내를 강간한 것입니다. 물론 어린 아들도 옆에 있는 상황이었고요. 새벽 시간에 소란에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건물 주인이 도둑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여 오수연은 그 자리에서 검거되면서 인면수심의 폭주는 멈추게 됩니다. 주거침입 절도죄로 여러 전과가 있던 그는 출소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살인에 강간까지 범행 수법이 진화했습니다. 2달 동안 6가구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갈취하였고 2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가 보는 앞에서 유부녀를 성폭행하는 등 남겨진 어린 아이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정신적인 큰 충격을 입혔습니다. 오수현, 이미 여러 차례 복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화는커녕 더욱 악랄한 수법의 살인자가 된 그에게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인간 같지 않은 오수연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당연하게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오수연은 범행이 극악무도의 정상적인 인간으로 복귀할 수 없다고 보인다. 사회와 선량한 시민들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일벌백계해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해야 한다. 고 말하며 1996년 4월 15일 사형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판결문과 판결은 참 속이 시원하게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저지른 오수연은 장기 복역수 중에 한 명이 됩니다. 34세의 나이에 사형을 선고받고 19년 동안 사형 집행이 되지 않고 살아가던 오수연은 결국 죗값을 치르지 못하고 2015년 53세의 나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 교도소 내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1993년부터 2016년까지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대한민국에는 67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숨진 사형수가 10명이 됩니다. 지병으로 사망하거나 노안으로 사망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렇게 옥중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형수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아직도 사형수는 57명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20여 년째 집행이 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사형 찬반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예전과는 좀 달라진 것이 예전에는 사형을 반대하는 가장 큰 목소리가 사형수들의 인권 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사람보다 못한 짓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갖다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변호사들 사이에도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에 부합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형제도 존치에 찬성하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압도적이지는 않으나 폐지하자는 의견보다는 조금 더 우세한 실정이고요. 이제는 사형제도 폐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변호사들의 의견도 재판의 오판 및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인 제도라는 의견들도 있으나 다시 한번 말하자면 다른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인간이길 거부한 흉악범에게는 그런 배려는 없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심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이긴 하나 그것은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재판 과정에 오심이 나지 않도록 꼼꼼한 수사를 통해 형을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은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이고요.
우리나라처럼 몇 달 안에 끝나는 재판이 아닌 사형이 내려지기까지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철저히 조사하고 사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집행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죠. 사형 제도의 존폐 여부는 앞으로 윗분들께서 현명하게 조율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처럼 사실상 폐지 국가, 집행이 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 국가, 인권단체 눈치 보기, 정치적 분위기 따지기 등으로 이미 법원에서 내려진 형을 집행하지 않고 어영부영 시간과 세금을 허비하는 일은 하루빨리 그만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